로빈후드 마켓 HOOD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023년 말부터 정말 뭐랄까 엄청난 기세로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상승세가 대단했죠? 10달러도 안 하던 주가가 2년도 채 안 돼서 150달러 가까이 10배가 넘게 뛴 거잖아요. 그렇죠. 10배 이상이니까요. 와, 이걸 길게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진짜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수익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 모바일 주식 거래 앱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2025년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네, 관심이 높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빈후드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앞으로 한 10년 좀 길게 봤을 때 로빈후드보다 더 크게 성장할 만한 다른 금융회사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SOFI라고 하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IBKR 이 두 회사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로빈후드랑 지금 말씀하신 소파이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 셋을 좀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몇 가지 좀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요. 기준이라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고객 수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나, 또 각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뭐 기업 가치 대비 적절한가, 아니면 너무 비싼가, 또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얼마냐 보다는 앞으로 한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어떤 회사가 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보자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금융 분야의 장기적인 기회를 평가하시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 로빈후드부터 현재 상황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10월 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3억 5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꽤 큰 규모죠. 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말 기준으로 돈을 넣어둔 계좌, 그러니까 예치 계좌 수가 2,650만 개라고 합니다. 2,650만 개. 네, 숫자 자체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동시에 좀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2021년을 기점으로 보면 고객 수 증가세가 확연히 좀 둔화됐다는 점이에요. 아,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좀 꺾였다. 네, 그렇죠.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잖아요. 이게 77배에 달해요. 77배요. 네, 이건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게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성장세는 좀 주춤하고 밸류에이션은 높고.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대안,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SOFI를 한번 보죠. 시가총액은 34억 달러. 로빈후드보다는 아직 작네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소파이는 원래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개인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신을 해서 이제는 개인 고객들을 위한 주요 온라인 은행, 디지털 은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은행으로요? 플랫폼에서 은행으로? 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은행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니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디지털 은행으로의 변신이라. 근데 아까 로빈후드는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소파이는 그럼 어떤가요? 고객 수가 얼마나 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소파이는 지난 분기 기준으로 고객 수가 1,170만 명 정도 되는데 1,170만. 네. 이게 2021년 이후로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51%씩 늘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51%요? 연평균으로요? 네, 연평균 51%입니다. 와, 아까 로빈후드 성장세 둔화 얘기 바로 뒤에 들으니까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이건 뭐 그냥 성장한다 수준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로빈후드가 좀 정체기에 들어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안에 고객 수 자체만으로도 소파이가
로빈후드를 앞지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그렇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는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로빈후드는 주식 중개, 소파이는 소비자 금융. 네. 그리고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들의 파일을 계속 가져올 거다 이런 예상은 동일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소파이가 가진 어떤 결정적인 차별점 혹은 잠재적인 우위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시장 크기 자체에 있습니다. 시장 크기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주식 중개 업계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찰스 슈업 있잖아요. 네네. 시가총액이 대략 한 1,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로빈후드 시총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하지만 소파이가 경쟁하는 은행업계를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아주 큰 은행은 시가총액이 3,6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3,690억 달러. 2배가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파이가 뛰어든 이 은행 시장이라는 운동장 자체가 로빈후드가 있는 주식 중개 시장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단순히 파이가 크다는 걸 넘어서. 네. 이게 단순히 파이가 크다는 의미로 있지만 더 나아가면 고객 한 명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 그 LTV라고 하죠.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일 기회가 훨씬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은행 서비스는 다양하니까요. 예금, 대출, 카드. 맞습니다. 교차 판매할 상품이 훨씬 다양하죠. 주식 중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이점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잠재력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10년 뒤에는 소파이가 로빈후드보다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관점, 그리고 그게 고객 생애 가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소파이가 그냥 빨리 크는 핀테프가 아니라 진짜 거대 은행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도전자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로빈후드와 같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IBKR입니다. 시가총액은 1,230억 달러. 로빈후드보다 약간 작네요. 이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로빈후드하고는 타겟 고객층이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주로 이제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쓰는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고급 트레이더들에게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아하, 전문가용 플랫폼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그게 로빈후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고객 성장세도 정말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객 성장세요? 로빈후드보다 빠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훨씬 빠릅니다. 오, 지난 9월 기준으로 활성 계좌 수가 한 410만 개 정도 되는데요. 410만 개. 네. 2021년에는 이게 100만 개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보면 고객 기반이 로빈후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난 거죠. 되게 흥미롭네요. 전문 투자자 중심이면 왠지 성장이 좀 더딜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빠르다니 좀 의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계좌 수가 410만 개면 로빈후드가 아까 2,650만 개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아직 한참 적은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가총액은 로빈후드랑 비슷하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들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네. 계좌 수는 분명 적죠. 그런데 이 고객들이 맡긴 자산 규모, 즉 고객 자산 AUM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자산 규모.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고객 자산은 6,650억 달러에 달합니다. 6,650억 달러요? 와. 로빈후드가 아까 얼마였죠? 로빈후드는 3,040억 달러 정도였죠. 그렇죠. 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 수는 적지만 한 명 한 명이 굴리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약간 백화점으로 치면 VIP 고객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고객 한 명당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 충성도 면에서도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전문 투자자들은 한 번 거래 플랫폼을 정하면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인데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아까 로빈후드 PE 비율이 7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77배. 그런데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PE는 38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38요? 로빈후드의 절반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아니, 로빈후드보다 고객 성장도 더 빠르고 고객당 가치도 더 높은데 PE는 절반 수준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시장에 뭔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를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로빈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가격, 그러니까 좀 더 싸게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더 빠른 성장률과 잠재적으로 더 우량한 고객 기반을 가진 회사가 더 낮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네요. 물론 여기에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가진 어떤 특정 리스크나 아니면 성장 한계에 대한 시장의 우려 같은 게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숫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인 건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로빈후드, 소파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세 회사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각자 다른 매력과 또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로빈후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성장세 둔화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소파이는 은행이라는 훨씬 큰 시장을 무대로 아주 폭발적인 고객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로빈후드만큼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로빈후드보다 성장세는 더 빠른데 그리고 고객 가치도 더 높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장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고 이런 거죠.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로빈후드가 지난 몇 년간 써온 성공 스토리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고객 확보 속도라든지 목표 시장의 잠재적인 크기, 그리고 현재의 가치 평가,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을 딱 들이대면 어쩌면 소파이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나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어떤 주식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핀테크나 온라인 증권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찾으실 때 최근의 주가 흐름 너머에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숫자 너머의 이유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숫자들, 그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들. 예를 들어서 성장의 원동력은 과연 뭘까?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걸까? 현재 가격은 합리적인 걸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따져보는 그런 안목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로빈후드의 화려한 성공,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성장 고민을 좀 짚어보면서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고객 확보나 시장 잠재력, 또 가치 평가, 이런 여러 면에서 향후 10년간 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쓸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핀테크처럼 변화가 정말 빠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로빈후드, 소파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외에도 이들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혁신적인 기업이 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새로운 플레이어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금융시장의 지형을 바꿀 넥스트 빅싱, 그건 과연 무엇일지, 또 어떤 요인들이 그런 변화를 이끌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